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5번째 시간이고요. 인력 방출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방출이 왜 필요할까요? 먼저 인력 방출이 무엇이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조직하고 직원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인사관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계인 거죠. 인사관리에 보면은, 뭐 채용 같은, 인력에 대한 확보 활동이 있고, 또 이들을 교육훈련시키는 개발 활동, 그리고 뭐 평가에서 보상하는, 임금을 주고, 보너스를 주는 보상 활동, 그리고 그네들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이런 활동들 중에, 가장 마지막 활동, 결국 조직을 떠나는 활동이 바로, 인력 방출이고요. 인력 방출이 발생하면, 당연히 새로운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에서 무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인력 방출을 당연히 해야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출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노동법,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인적자원 개발, HRD 활동을 통해서 이들의 능력을 신장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이런 뭐 인적자원 개발 활동에도 영향을 주지만 인력 방출은 당연히 다른 인사 기능들, 인사관리 기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인력 방출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력 감축 활동이 있고 자발적 이직이 있습니다. 인력 감축 활동은 회사, 조직이 주도가 돼서 직원들을 내보내는 거고요. 자발적 이직은 직원이 주도가 돼서 스스로 조직을 떠나는 그런 활동인 거죠. 효과가, 조직 효과가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직원의 입장에서의 효과가 있는데,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과잉 인력들, 지금 필요한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보유했을 때 결국은 인력 방출을 하면 인건비가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제고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인력 감축 활동을 하고 나면은 남은 직원들한테는 과거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도전적 직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 뭔가 활력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요,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력 감축을 하고 나면은 남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직무, 도전적인 직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 더 성장할 수 있어 라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고요. 또 남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쟁자 수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승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력 방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인력 방출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를 떠나면은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 입장에서 뭔가 인력을 방출한 것 외에도 직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우수한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안도 필요하고, 또 자발적 이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유능한 인력들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방법을 계속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계획인 거죠.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예측. 앞서 시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뤘었는데,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고, 또 직원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때, 그럴 때는 또 이직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퇴직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보통 퇴직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게 불만이었고, 좀 어떤 게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 못 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책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요 공급 예측에서 과잉 인력에 대해서는 좀 방출도 하고, 예를 들면 공급이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면 유지 전략도 잘 쓰고, 이런 이직 대책 이런 것들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요, 인력 감축 전략 이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좀 효과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직 대책, 누군가 자꾸 떠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상 수준을 바꾼다든지 복리후생 제도를 좀 개선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들 이것들에 대해서도 효과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더 나은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요렇게 좀 인력 방출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